평범한 스펀지와 베이킹소다는 벽에 묻은 작은 기름때, 지문, 얼룩을 지우는데 훌륭한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나무 울타리 등 페인트가 칠해진 곳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린 후 얼룩진 부분에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마른 천으로 베이킹소다를 닦아내서 남은 먼지를 제거하세요. 이 방법이 페인트를 망칠까 걱정된다면 먼저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뿌려서 표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레몬이나 라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즙을 추출하려면 먼저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딱딱한 표면에 살짝 굴려주세요. 이제 손으로 힘껏 짜주세요. 바닥에 유리나 도자기가 깨지면 작은 파편을 모두 찾아내서 치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가 투명하다면 더욱 그렇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빵 한 조각이요. 큰 조각을 모두 제거한 후 바닥에 두꺼운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작은 조각을 주우세요. 빵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심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쪽을 반으로 잘라 빈 그릇에 문지르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제 파스타, 리조또 또는 샐러드를 그 그릇에 담고 식사를 즐기세요. 프링글스 튜브는 종이 플라스틱과 금속을 혼합하여 만들어져 식료품을 정리하는 데 좋은 옵션입니다. 깔끔한 미니멀리즘 주방에 어울리도록 튜브를 일반 색상으로 칠한 다음 측면에 탈착식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요. 바늘귀를 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칫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칫솔모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을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요. 칫솔모가 바늘귀를 통해 실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고리가 완성되면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에 지워지지 않는 성가신 차얼룩이 있다면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아보세요. 더러워진 수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력이 약한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접시의 어두운 얼룩을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해요. 최근에 정말 멋진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버렸어요. 꽃의 수명을 매우 쉽고 거의 무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꽃병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설탕 몇 티스푼을 넣어요.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꽃을 꽃병에 다시 넣기 전에 줄기에서 2.5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이 요령은 수분 흡수 표면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줄기, 특히 딱딱한 줄기에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제 꽃다발을 꽃병에 다시 넣어요. 꽃은 12시간 이내에 활기를 되찾을 거예요. 발이 시린 경우 헤어드라이기로 신발을 따뜻하게 데운 후 사용하세요. 이 팁은 야외용 겨울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솜 2개에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솜을 신발에 밤새 넣어두세요. 아침에 제거하면 멋진 향이 날 거예요. 좋아하는 향을 몇 가지 섞어서 신발 향을 맞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팁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2숟가락을 넣고 식초를 조금 부어주세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쇼를 즐기세요. 거품이 일어나서 먼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잘못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성냥개비를 미리 준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머리 바로 뒤에 내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조각해요. 그런 다음 동일한 기술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 8개의 작은 가시는 바람에 강한 불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장이 작아서 새 옷을 걸 공간이 부족하다면 빈 음료수 캔 위에 금속 탭을 제거하세요. 두 번째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완벽한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리 위에 옷걸이를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옷걸이의 보관 공간을 2배, 심지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비상용 양초를 만들어야 할 경우 냉장고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셨나요? 버터예요. 차가운 버터 조각을 잘라서 내열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쑤시개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중앙에 똑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심지가 필요해요. 평범한 면끈이나 노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구멍을 통해 양초 바닥까지 들어가도록 찌르세요. 심지 끝에 버터를 부드럽게 바르고 새 DIY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넥타이에 성가신 주름을 펴려면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세요.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데 구겨진 지폐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면 지폐를 빠르게 다림질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낭에 깔끔하게 넣을 수 있죠. 우와, 지퍼가 뻑뻑해요. 왜 다른 지퍼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서둘러 코트를 버리지 마세요. 비누를 지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낡은 스타킹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그 안에 긴 판지 튜브 2개를 넣으세요. 양쪽에 튜브 하나씩을 넣어 내부 문 아래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스타킹이 문 아래의 틈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줍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꺼운 검은색 스타킹을 사용하세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방문하는데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옷걸이형 옷 보관함에 여러 칸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여행 가방에 바로 넣고 지퍼를 잠그면 떠날 준비가 끝납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이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단 2초 만에 옷장에 걸 수 있어요. 신발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빗을 잡고 못을 빗살 사이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안전하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단 못을 박기 시작하면 빗을 부드럽게 밀어내어 못 박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냄비나 팬을 닦을 때 비상용 금속 수세미가 필요하다면 은박지를 사용하세요.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약간의 주방 세제를 바르면 새 수세미가 완성됩니다. 이제 문지르기 시작하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효과가 좋죠? 참고로 은박지는 새 것일 필요가 없고 이미 요리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팁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거예요. 샤워헤드에 물때가 끼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닐봉지에 식초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 샤워헤드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밴드로 고정하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둡니다. 아침에 샤워헤드를 오래된 칫솔이나 솔로 가볍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물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수도꼭지 헤드에도 적용 가능해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4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에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냈어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자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빠질 수 로드트립,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립니다. 안 돼요. 기름값을 아끼고 싶었던 친구들이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차가 막힐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연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면 불필요한 공기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국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가장 편안한 승차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간단한 상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더 짧아 보이는 경로와 더 길어 보이는 경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사실 가장 짧은 경로가 연료 사용량 측면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체증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해요. 이 경로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주요 요인인 과속과 감속을 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경로를 계획하세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나 신호등이 있는 대화형 지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모래 한 자루, 낡은 공기 주입식 침대, 신발 한 켤레, 물통 5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돈을 절약하려면 짐을 정리하세요. 차량에 싣고 다니는 짐을 45kg 정도 줄이면 차량 무게 대비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료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간단한 교통 수학입니다. 브레이크를 덜 밟고 가속을 줄이세요. 시속 80km 이상으로 정속 주행하면 연료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과속으로 출발할 때마다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죠. 또한 공격적인 운전은 교통 에티켓에도 어긋나요. 따라서 천천히 속도를 높이고 부드럽게 제동하세요. 0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마세요.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와 같은 평평한 지역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이유 없이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속도를 약간 낮추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세요. 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짜증, 소요되는 시간, 추가 유류비 등을 합산하면 번화한 쇼핑지역, 비즈니스 센터 또는 즐겨 찾는 인기 레스토랑에서 다소 먼 곳에 주차해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 탱크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시간이 날 때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검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유소 찾기 앱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옆은 절대 아닙니다. 한 주유소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세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앱을 깔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 할인, 캐시백, 추가 포인트 및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일부 식료품점은 주유소와 제휴를 맺어 주유소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기름값 지출을 줄이는 걸 의미하죠. 최신 자동차 모델을 운전하는 경우 공회전 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을 피하세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 45초에서 120초가 걸리며 시동을 거는 데는 10초의 연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10초 이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 시동을 끄세요. 시동을 계속 켜두면 시간당 최대 2리터의 연료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자동차를 잘 관리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고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차량 설명서를 확인하여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하여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작동하여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설명서에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연료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기 때문에 일반 연료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주유구 실을 점검하세요. 실이 약해지면 산소가 연료 트렁크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더 빨리 연소돼요. 주유캡을 교체할 수 있지만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센서가 새 주유캡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운이 좋아요. 분당 회전수인 RPM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어 단수가 낮을수록 RPM이 높아집니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이 더 많은 토크를 생성하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요. 따라서 고단 기어로 빠르게 변속하세요. 차량마다 다르지만 시속 24km 정도에서 2단 기어로 변경하고 48에서 56km로 주행할 때쯤에 1단 기어로 변경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화물 컨테이너와 차량 지붕에 있는 자전거 트랙을 제거하세요. 차량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엔진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해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20%, 시내에서는 최대 8%의 연료가 추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면 후방 장착형 카고박스를 선택하세요.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또는 순수 전기 자동차를 살펴보세요. 전기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 실제로 많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옵니다. 토요타 라브4, 현대 소나타, 볼보 XC90 등이죠. 운전 비용을 100%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운전하지 마세요.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에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 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병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병에 넣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물은 병에 남아있고 깨끗한 물은 끈을 통해 빈 병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이킹을 가기 전에 일반 신발끈을 파라코드 신발끈으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모자르다면 이 끈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옹기를 만들어낼 것이 없다면 땅에 마른 잎과 풀을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늘을 찾거나 잡동사니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걷는 동안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하고 수분도 덜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열사병의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얼음을 깨고 떨어졌다면 수영장에서 하듯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얼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얼음이 갈라져서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팔을 얼음 표면과 평평하게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수평 자세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얼음 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말고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불을 지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2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고 그 사이에 작은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한쪽 구덩이에 불을 피우세요. 바람은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고 2번째 구덩이를 통해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몰래 불을 피워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불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뽁뽁이를 버리거나 터뜨리지 말고 하이킹에 가져가세요. 추울 때 두꺼운 담요보다 추위를 더 잘 막아줄 거예요. 이 작은 공기방울은 완벽한 단열재입니다.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젖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쉽게 이한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의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힘만 낭비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해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변을 따라 옆으로 수영해 보세요. 그러면 곧 해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해변으로 수영해 가세요. 만약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앉거나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우세요. 다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뒤에 둬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 자세는 떨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구조 헬기가 숲 위를 날아다니지만 조명탄도 없고 불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울이나 핸드폰 화면을 사용해 햇빛을 반사시켜 보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반사광을 조준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부신 빛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을 구하러 날아올 거예요.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웹 검색, 게임, 소셜미디어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데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능이 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백탭. 아이폰 뒷면에 있는 멋진 애플 로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폰 케이스를 씌웠다면 벗겨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폰에 분명히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비밀은 아니잖아. 물론 특별해 보이지 않겠지만 단지 멋진 장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실 이건 버튼이에요. 절 못 믿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전화기를 뒤집어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설정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 편리한 기능이 비밀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설정으로 가서 손쉬운 사용을 누른 다음 터치 메뉴를 누르고 목록의 맨 아래로 이동하면 거기에 백탭 옵션이 있어요. 찾았나요? 좋아요. 더블 탭과 트리플 탭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고 시리를 부르고 앱을 전환하고 스크린샷도 찍을 수 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야 할 때 양손의 손가락을 어렵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시리 발음 조정. 시리에게 친구 이름을 대고 전화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아마도 시리, 선영이한테 전화해줘 라고 말하면 시리가 시오나영에게 전화하는 중이라고 응답할지도 몰라요. 좋아요. 연락처 목록에 시리가 헷갈려 할 만한 어려운 이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연락처에 없다는 응답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시리는 스마트폰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디지털 보조기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잘난 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가장 흔한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점이 불편하다면 시리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반가울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발음을 틀린 순간에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가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물을 거예요. 성과 이름 혹은 사람이 아니라면 장소 이름을요. 일단 정보를 주면 시리가 몇 가지 옵션을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친구가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락처를 열고 시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하세요. 발음 나는 대로 이름을 메모 섹션에서 추가하고 발음 철자를 눌러 시리가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한 디지털 비서도 가끔 도움이 필요해요. 시리야, 레비오사가 아니야. 측정 앱. 연장통을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아니면 줄자를 어느 서랍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이폰에는 도움이 될 비밀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아이폰에는 목공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측정 앱을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 테이블, 책장 또는 소파에서 치수를 재기 위해 더 이상 길고 사용하기 불편한 테이프 줄자는 필요 없어요. 이 앱은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로 주변 사물을 측정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측정하려는 면적을 앱이 분석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화면 중앙에 점이 있는 흰색 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측정하려는 물체의 모서리에 점을 맞추고 측정하려는 위치까지 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무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물리적 테이프 줄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옵션은 전문가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견적을 내기에 매우 적합해요. 측정 앱은 수평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앱의 수평계 탭으로 전환하고 판독을 원하는 표면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녹색 화면과 제로 판독치를 얻으면 평평한 표면이에요. 이 기능은 나침반 앱의 수평계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에 이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디지털 연장 덕분에 아이폰이 여러분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맞춤형 진동 패턴 만들기. 요즘 우리 모두는 매우 빠르고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영화관, 학교에서 대개 아이폰을 진동으로 설정합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멋진 벨소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갑작스러운 선율이 주변 사람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쁜 것은 화가 난 고용주나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진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마 다양한 상황과 연락처에 따라 다른 진동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애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아이폰의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은 맞춤형 진동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친한 친구가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박자를 듣고 싶다면 아이폰에서 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도 설정으로 이동해서 소리 및 진동에서 사용자 지정할 톤을 선택하고 진동을 누른 다음 새로운 진동 생성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마음에 드는 조용한 리듬이 생길 때까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려 소리 없는 DJ처럼 달콤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진동 옵션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새벽 모닝콜이 좀 더 즐거워지겠죠? 기분 좋게 잠이 깨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트랙패드.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두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엄지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오타가 생기기 쉽고 휴대폰 화면 하단에 있는 키보드 위에 모든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긴 글을 타이핑하다가 오타를 발견합니다. 글자 하나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걸 고치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종종 그냥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만일 문자를 보낼 때 틀린 맞춤법에 집착하는 유형이라면 키보드를 트랙패드 모드로 전환하여 편집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폰의 또 하나의 숨겨진 보석이죠. 사용하기도 쉬워요. 스페이스바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다른 모든 키가 회색으로 표시되고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에서 손가락을 떼고 입력을 계속해요.
작은 아이폰 키보드로 글을 쓸 때 짜증스러운 또 한 가지는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 탭을 바꾸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메시지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는 분명 조금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 키보드에는 이를 쉽게 해주는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숫자 1, 2, 3 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숫자 및 기호 탭이 나타납니다. 이 탭을 누르고 있으면 해당 탭이 열린 상태로 남아있고 손을 떼면 문자로 돌아가요. 곧 스마트폰으로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 타이핑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두 개의 플라스틱 컵 사이에 끈을 묶어 집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꽤 멋지다고 생각했겠지만 실 전화기는 날씨를 알려주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없어요. 확실히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솔직히 스마트폰 이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은 거의 우리의 옷이나 신발과 같은 것이 됐어요. 가장 일관된 액세서리죠. 이제 이러한 유용한 비밀들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은 아이폰 전문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면 언제라도 실전화기로 돌아가세요. 적어도 충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데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가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시작하기 전에 한 잔 따르고 싶나요? 손바닥으로 잔을 잡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맞아요. 잔에 목이 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유리 그릇을 손으로 만지면 음료의 온도가 바뀌어 훨씬 빨리 따뜻해져요. 부엌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냉장고를 살펴볼게요. 대부분은 문선반에 달걀 보관을 위한 지정된 구간이 있지만 이게 달걀을 보관하기에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어요. 문선반의 온도는 냉장고 자체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나 유제품 같은 섬세한 종류의 음식을 보관하기엔 최적의 장소는 아니에요. 다음번에 슈퍼마켓에 다녀왔을 땐 꼭 기억하세요. 또 냉장고 안에 물건들을 살펴보는 동안 냉장 보관하기 위해 음식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음식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은 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집어 넣으세요. 음식이 더 빨리 식을 수 있게 더 작게 나눠두는 걸 잊지 마세요. 방금 냉장고에서 제가 본 게 뭐죠? 초콜릿? 이건 진짜 아니에요. 계절에 상관없이 절대 초콜릿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내부 온도가 낮아지면 초콜릿 맛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 돌같이 딱딱한 초콜릿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어요. 아침 식사에 관해서라면 다음에 달걀을 삶을 때는 끓는 물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넣어보세요. 달걀 껍질이 훨씬 더 쉽게 벗겨질 거예요. 또 다른 팁은 달걀 한쪽 끝을 깨서 흐르는 물에 두는 거예요. 물줄기가 더 빨리 또 덜 지저분하게 껍질을 벗기게 해줄 거예요. 스무디 좋아하세요? 믹서기를 채우는 올바른 방법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액체부터 넣고 다음에 고체를 채워 넣으세요. 액체가 돌아가며 만들어진 움직임은 부드럽고 뭉침이 없어서 맛있는 아침이나 간식을 보장해 줄 거예요. 그 후에 약간의 세제와 물을 조금 넣고 믹서기를 돌려 간단히 세척할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의 전체 사이클이 믹서기의 금속판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식기세척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땅콩버터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데 땅콩버터 위에 기름이 올라와 분리되어 있다면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땅콩버터 통을 찬장에 거꾸로 놓으면 기름이 골고루 퍼질 거예요. 스테이크를 좋아하지만 완벽하게 굽는 게 힘든가요? 너무 급하게 먹었나 보군요. 고기를 익힌 후에 썰기 전에 적어도 10분 동안 고기를 놔둬야 해요. 만능 칼을 사용하면 또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날카로운 칼은 맛있는 육즙을 잃지 않게 해줄 거예요. 파스타 먹는 날이에요. 스파게티 스푼의 가운데에 왜 구멍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알고 보니 이 구멍을 이용해 1인분의 파스타 요리 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특제 마리나라 소스를 위해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죠. 달라붙지 않는 팬을 사용할 때 절대로 금속 도구를 쓰지 마세요. 대신 나무나 플라스틱을 쓰세요. 금속은 팬에 코팅된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먹고 남은 저녁을 먹는 타입의 사람인가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전자레인지에 저녁 식사를 다시 데우기 위한 간단한 팁으로 음식을 접시 가장자리에 펼쳐보세요. 전자레인지는 실제로 음식을 최대한 고르게 데우도록 설계되었지만 음식이 쌓여 있다면 고르게 안 돼요. 작은 통에서 틱택 하나 꺼내본 적 있나요? 상자를 옆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플라스틱 입구에 이를 위해 정교하게 디자인된 곳이 있어요. 더 이상 미친 듯이 틱택통을 흔들지 않아도 돼요. 음악이 듣고 싶지만 주변에 스피커가 없다면 걱정 마세요. 폰을 컵이나 그릇에 넣으면 소리를 증폭시켜서 훨씬 더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급한데 폰 배터리가 거의 없나요? 충전 시간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기만 하면 돼요. 보세요. 금방 100%까지 충전될 거예요. 우리 모두 주머니, 가방, 베개 아래 등 갖가지 장소에 폰을 두죠. 따라서 많은 보풀이나 먼지가 충전 포트에 끼일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끄세요. 또 충전 포트, 스피커 또는 마이크를 청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를 써도 돼요. 살살 하도록 하세요. 그거 멋진 책상인데요? 키보드 뒷면에 있는 다리가 사실 키를 더 잘 보게 하기 위한 거란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입력할 수 있는 경우 이걸로 키보드를 들어 올리지 마세요. 이 자세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손목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만약 물건들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붙이는 메모지를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면 말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메모지를 옆면에서 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특히 침구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약간 당황스러워하죠? 시트들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각 세트를 맞는 베갯닛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세트별로 쉽게 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하죠. 옷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나무 옷걸이는 단지 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플라스틱보다 더 크고 무거울 수 있지만 나방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겨울옷을 보관할 때 이걸 더 명심하세요. 운동화의 발목 바로 옆에 있는 추가로 있는 구멍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알고 보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신발끈이 꽉 조일수록 물집이 잡힐 가능성이 적어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 항상 신발을 정확하게 신고 필요하다면 신발의 여분의 고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와이셔츠에도 아주 작은 비밀이 있어요. 셔츠 어깨 사이 안쪽에 옷걸이가 없을 때 옷을 걸 수 있는 작은 고리가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짐보다 좋은 휴가를 망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옷으로 짐을 채우지 않게 접는 것 대신 물건을 굴려서 짐 속에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간도 많이 절약되고 필요한 모든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옷은 덜 구겨질 거예요. 주제넘게 참견하긴 싫지만 화장실에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모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매번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으세요. 수고를 덜기 위해 가능하면 손목으로 수도꼭지를 열고 닫으세요. 더 오랫동안 손이 깨끗할 거예요. 엉킨 걸 풀고 싶다면 항상 머리를 밑에서부터 빗으세요. 위에서부터 머리를 빗는 것은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뿐이에요.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두피에 집중시키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절대 샴푸를 머리에 직접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사지 하기 전에 손에 물을 약간 묻혀 거품을 내세요. 머리카락이 정말 더럽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다 씻는 건 거를 수 있어요. 두피에서 흘러내리는 거품이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충분해요. 목욕용 천연 수세미도 잘 관리하세요. 습하고 따뜻한 샤워실에 방치하면 온갖 종류의 고약한 박테리아를 모을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세탁물과 함께 넣거나 희석된 표백제가 있는 용액에 담가두세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걸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굴에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문지르지 말고 꼭 두드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피부가 고마워할 거예요. 치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 치과 의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치실에 매듭을 지어보세요. 더 커진 팽팽함과 손의 힘으로 이가 순식간에 깨끗해질 거예요. 여기 팁이에요. 강판을 접시 위에 수직으로 놓는 대신 수평으로 놔둬보세요. 물론 밑에 접시 없이요. 이렇게 하면 사용 끝 무렵에 결국 여러분의 손끝만 강판에 닿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를 긁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또 이건 강판에 더 많은 안정감을 주죠. 아니면 강판의 균형을 맞추거나 심지어 다른 손으로 공중에서 잡아야 할지도 몰라요. 다 했거나 또는 강판 옆 바닥에 갈린 내용물이 너무 많다면 간단하게 옆으로 돌려 그릇이나 접시에 내용물을 부으세요. 꽃병에 있는 꽃들은 물속에서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아니라면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거예요. 구리가 약간의 항균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동전을 떨어뜨려 놓으면 미생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꽃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침대 리넨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작은 거울을 시트 사이에 5분 정도 넣어두는 거예요. 만약 거울을 집었을 때 김이 서려 있으면 시트가 아직 약간 축축하다는 걸 의미해요. 거울에 김이 서리지 않을 때까지 말리세요. 축축한 침대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위한 사랑스러운 번식지예요. 좋아요? 저도요. 만약 컴퓨터 앞에서 음식을 먹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키보드 안에 얼마나 많은 부스러기와 때가 있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물론 그걸 그냥 뒤집어 세게 흔들 수 있지만 그건 기계에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대신 포스트잇을 가지고 끈적거리는 부분을 키보드 사이사이로 움직여보세요. 마법처럼 작은 쓰레기 조각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슬라임을 갖고 키보드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 떼서 주물러서 다른 곳에 다시 붙여요. 슬라임이 키 사이에 공간을 채워서 그 끈적끈적한 특성이 모든 쓰레기를 모으게 돼요.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분리한 것은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면 더 쉬워요. 필요한 양의 달걀을 깨서 그릇에 넣고 빈 플라스틱 병을 갖고 와서 쥐어 짜보세요. 노른자 위에 병을 들고 병을 놔주세요. 공기와 노른자를 함께 끌어당겨 그릇에는 흰자만 남게 될 거예요. 반복해서 나머지 노른자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죠. 만약 체리를 먹을 때 씨 뱉는 게 지겹거나 체리 파이를 만들고 싶다면 빨대로 씨를 밀어내세요. 또 많은 마늘 다지기 손잡이에는 딱 그걸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믹서기를 손으로 청소하면 번거로울 수 있어요. 대신 뜨거운 물을 채우고 액체 비누나 세제를 넣은 다음 약 10초 동안 작동시켜 보세요. 그 후에 헹구면 깨끗해져요. 회반죽병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부서지고 조각나고 바닥 전체에 먼지를 날릴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 못을 박고 싶은 곳에 붙이세요. 테이프가 회반죽이 갈라지고 부서지지 않게 해줘서 구멍을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나무 가구에 난 작은 흠집이나 움푹 패인 곳은 치약이나 호두 등으로 없앨 수 있어요. 치약 같은 경우 지워질 때까지 완두콩만한 양을 긁힌 흠집에 문질러주고 젖은 천으로 남은 걸 닦아주세요. 호두의 경우에는 뇌 모양의 호두의 반을 움푹 패인 곳에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문질러주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요. 이렇게 하면 나무에서 호두의 기름을 흡수해 흠집 난 것을 막아주고 사라지게 해주죠. 스티커를 떼고 남은 병에 끈적거리는 잔여물은 물과 세제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대신 식물성 기름을 써보세요. 화장솜을 기름에 적셔서 끈적한 표면을 닦아보세요. 잠시 두었다가 잔여물과 함께 기름을 씻어내세요. 라이터로 촛불의 심지에 수월하게 닿을 수 없다면 스파게티면 하나를 써보세요. 끝에 불을 붙이면 닿기 어려운 곳에 쉽게 쓸 수 있는 불붙은 막대가 될 거예요. 다음번에 면도날이 무뎌지면 정기적인 유지를 위해 청바지에 반대로 문질러 보세요. 물론 입고 있을 때 말고요. 또 면도날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아니면 미네랄 오일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게 날이 녹슬지 않게 해줄 거예요. 통을 뒤집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젤리, 케첩, 땅콩버터, 마요네즈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세요. 이게 용기 내부의 부분적인 진공을 형성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거꾸로 보관하는 것도 냉동상을 방지해줘요. 거의 다 쓴 네임펜을 되살리려면 안에 있는 벨트 재료에 소독용 알코올을 몇 방울 넣고 흔들어 보세요. 벨트가 몇 분 동안 알코올을 흡수하면 마커가 거의 새 것처럼 좋아질 거예요. 너무 빨리 까매지는 상추를 자꾸 버리지 마세요. 마른 종이 타올로 그걸 덮고 나서 밀폐된 용기에 넣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신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남은 모든 잎 많은 야채에 다 해당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크림 뚜껑에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열다가 손톱을 부러뜨리고 싶지 않다면 뚜껑을 뒤집어 밀기만 하면 돼요. 머리핀의 홈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잘 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머리 가까이 밑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도 느슨해지나요? 머리에 꽂기 전에 머리핀에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세요.
화장솜 라운드팩에는 끈이 달려 있어서 욕실에 있는 유용한 고리에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풀었다가 다시 조일 필요는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확인해 보세요. 절취선이 있어요. 조심히 뜯으면 돼요. 지퍼 2개는 너무 많나요? 그렇지도요. 하지만 영리한 도난 방지 장치로 유용하게 쓰이죠. 그냥 같이 자물쇠를 걸어주세요. 이제 아무도 여러분의 배낭을 열 수 없을 거예요. 자물쇠가 없나요? 모든 소매치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끈이나 종이 클립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셔츠 칼라 뒤에 있는 작은 단추는 넥타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돼요. 넥타이가 여기저기 움직이는 건 원치 않겠죠. 신발 제조업자들은 고객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운동화에는 이제 사전 설치된 특별한 물집 장비 시스템이 있어요. 엄청난 것 같이 들리지만 그냥 운동화 위에 있는 여분의 구멍일 뿐이에요. 여분의 구멍에 끈을 뒤로 넣어 고리를 만들어요. 끈을 교차시켜서 고리에 통과시켜요. 이제 발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에 끈을 아래로 잡아당기세요. 이제 뛰세요. 네, 가세요. 자동차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이 그리고 탈부착 가능한 머리 받침대는 안전성이 전부예요. 머리 받침대를 빼면 튼튼한 쇠막대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잠기거나 갇히게 된다면 이 쇠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이에 성가신 파슬리가 끼었다면 이 팁을 써보세요. 느슨한 지실로는 이걸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더 팽팽하게 해야 한다면 매듭을 지어주세요. 간장병에 2개의 주둥이가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소스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뒤집으면 금방 병 밖으로 흘러나오죠. 대부분의 아시아 음식 애호가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그걸 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식당에는 2개의 주둥이가 있는 특별한 병에 간장을 담는 걸 선호하죠. 이 디자인은 언제 어느 정도의 소스를 나오게 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구멍에서 소스를 부을 동안 다른 구멍에 손가락을 대고 있어 보세요. 입구에 손가락을 꽉 대고 누르면 소스가 흐르지 않게 되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웨이터에게 저기 와사비 주세요 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데기는 자연스러운 컬을 넣어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겨진 돈이나 서류를 고친데도 탁월한 도구예요. 이걸 위해 일반 다리미도 쓸 수 있지만 단 스팀 모드를 켜지 않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종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헤어밴드는 머리 손질하는데 좋을 뿐만 아니라 통조림 유리병을 열기에도 좋아요. 굳게 닫힌 뚜껑에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첫 시도에 캔을 열지 못했다면 손에 땀이 차게 되기도 해서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손을 고정시키기 위해 뚜껑에 고무줄을 씌우고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단한 고무줄도 좋아요. 땀난 손을 쥐고 이제 전 가볼게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핸드폰과 노트북을 끄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명상에 잠겨 있다가 삐 소리에 방해를 받습니다. 칫솔에 데이터 전송 완료라고 쓰여 있어요. 로봇 진공청소기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는 집을 더 잘 돌아다니며 청소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 지도를 만듭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이 지도를 다른 기기들과 공유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그 지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집 규모, 소득 수준, 그리고 생활 방식을 파악해서 적당한 광고를 보냅니다. 진공청소기에는 마이크가 없지만 여러분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기는 레이저빔을 사물에 쏘아서 방해 구조를 파악합니다. 음파는 그 빛에 영향을 줍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다시 음파로 변환하여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과 마이크는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헤드폰은 전기 신호를 소리로,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헤드폰을 마이크 잭에 꽂으면 헤드폰은 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악당들은 여러분의 동의 없이 원격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출력 채널을 입력 채널로 재배치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헤드폰이 잭에 있고 마이크가 꺼져 있고 컴퓨터에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방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오디오를 압축하여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보냅니다. 일반 컴퓨터 마우스처럼 보이지만 마이크와 심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마우스가 있어요. 마이크는 매우 강력해서 심지어 속삭임을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심카드 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데 조용히 켜집니다. 비활성화하려면 같은 번호로 S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직원들을 도청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칫솔은 여러분이 한 모든 동작을 기억하고 양치질을 마치면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앱을 통해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연결하여 양치질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치과 의사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칫솔질 과정을 살펴보고 치아를 더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계, 피트니스 트래커 및 기타 스마트 착용 기기는 사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내장된 센서를 사용하여 걷는지, 뛰는지, 운전 중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전화기를 잠금 해제하고 ATM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컴퓨터에 암호를 입력하는 사용자의 손동작을 모니터할 수 있어요. 그런 장치의 대부분은 모든 비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똑똑합니다. 또한 앱에 등록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심박조율기와 기타 의료기기는 인터넷을 통해 환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론적으로 범죄자는 이송 중인 데이터를 가로채서 환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집을 비우게 되고 나쁜 사람이 그 기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카메라와 마이크가 들어있는 스마트 장난감은 비디오와 소리를 녹음하여 장난감 제작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왕구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값비싼 데이터 보안 장치는 추가하지 않아요. 사이버 범죄자들이 그것을 손에 넣으면 사진, 비디오, 오디오를 훔칠 수 있고 심지어 집의 GPS 좌표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비디오 카메라에 연결된 LED 조명은 먼 거리에서 대화를 지켜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보안과 편리함을 위해 한 대형 공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더 나아가 일반 전구를 사용해서 대화를 도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망원경과 적당한 두께의 전구 사이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창문에 커튼이 있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전구 표면에 기압 변화가 생겨서 약간 흔들립니다. 특수 변환기는 소리 데이터를 전기에서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온도 조절기는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점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이롭습니다. 한 번은 대형 유통업체의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 수백만 개의 직불 및 신용카드 데이터에 접근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다른 악당들은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를 원격으로 잠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걸 풀어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스마트 냉장고는 여러분의 음식 선호도를 추적하고 연결성이 좋아서 언제 우유를 사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스마트 식기세척기, 커피 머신, 세탁기, 드라이어 등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스케줄을 알게 되고 언제 집을 비우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음성 도우미는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작동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로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절대 말하는 것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일단 활성화되고 나면 모든 내용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여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관심을 갖는 뉴스, 그리고 어디에 예약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부 회사는 인간 검토자를 고용해서 음성 인식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확성을 향상합니다. 엑스박스는 음성 명령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자의 오디오를 듣도록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실수로 녹음을 실행했고 낯선 사람들이 개인적인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홈 보안 카메라는 비디오와 사진을 찍고 오디오를 녹음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객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앱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그 카메라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CTV 비밀번호를 추측하고 비디오 스트리밍을 제3의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또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고 적색 신호와 같은 모니터링 신호를 비활성시켜서 비활성 상태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차량에는 위치, 평균 속도, 도로 상태 및 원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는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가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컴퓨터는 해당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조업체로 스트리밍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모든 자동차 관련 정보의 소유자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 TV는 컴퓨터와 같은 운영체제를 실행하고 파일 시스템, 비디오 얼굴 인식을 위한 카메라 및 마이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만약 사이버 범죄자가 TV에 접속한다면 특정한 설정을 바꾸고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TV가 꺼져 있을 때도요. 또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를 감시하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노트북처럼 같은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겁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동 콘텐츠 인식을 비활성화하여 TV가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음성 활성화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옵션은 정보 보기나 데이터 보기 아래 일반 혹은 고급 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완전히 연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보호하려면 항상 새 장치의 기본 암호와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세요. 가끔 모든 기기의 암호를 바꿔주세요. 또한 모뎀을 분할하여 하나의 와이파이 신호를 노트북, 아이패드 등에 사용하고 다른 신호를 보안 카메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침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끄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로그인하기 위해 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세요.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면 항상 바로 설치하세요. 업데이트에는 탐지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는 패치가 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두운 색의 테이프로 덮으세요. 음성 도우미와의 대화를 삭제하세요.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옵션은 설정에서 음성으로 삭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우미에게 방금 한 말이나 마지막 대화를 지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음소거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조업체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도우미에 연결되는 온도 조절기가 있는 경우 화면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음성 컨트롤을 꺼짐으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격으로 활성화할 수 없고 활성 암호를 듣거나 오디오를 보낼 수 없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코에서 윗입술까지 이어지는 수지콤을 인중 필트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의 매력을 의미하죠. 훌랄라. 손톱 밑부분에 있는 작고 하얀 반원형은 루눌라입니다. 라틴어로 작은 달을 뜻합니다. 다음에 어깨 축지 사이가 가렵거든 에크니스티스를 좀 긁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네, 등 한가운데 있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 말이에요. 음식을 삼킬 때마다 숨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유블라에 감사하세요. 목구멍 뒤에 걸려있는 펀치백처럼 생긴 거요. 목젖이라고 하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스트레칭 좀 해볼까요?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L자를 만들어보세요. 축하합니다. 방금 펄리큐를 움직였어요. 그 두 손가락 사이에 공간을 가리킵니다. 만약 새끼손가락으로 L자를 만들려고 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미니무스를 움직였을 겁니다. 새끼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리키는 의학용어예요. 피곤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종종 캐런클을 문지르게 됩니다. 캐런클은 눈 안쪽 모서리에 있는 작은 분홍색 삼각형 모양의 살입니다. 기억해야 할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졌죠? 방금 글라벨라를 찌푸리셨나요? 네, 눈썹 사이 미간을 영어로는 글라벨라라고 해요. 바로 여기요. 콧물이 흐르거든 콜럼멜라를 문질러 닦아주세요. 코끝과 밑동을 연결하는 두 콧구멍 사이의 조직입니다. 신발끈의 끝에 있는 플라스틱 튜브를 에글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신발끈을 매는 게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다음에 커피를 포장해 갈 때 자프를 챙기는 걸 잊지 마세요. 수세기 동안 이 커피 슬리브는 은, 구리, 그리고 심지어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 버전이 나온 것은 1991년이었어요. 할 일을 미루고 싶은가요? 그냥 오버모로우에 하겠다고 하세요. 오버모로우는 내일 모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귀에 들려오는 짜증나는 울림 현상인 이 명증은 티니터스라고 해요. 티나이터스가 아닙니다. 뇌이에 손상된 유모세포가 뇌로 전기 신호를 누출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화책에서 캐릭터가 나쁜 말을 쏟아부을 때 사용되는 무작위 기호들을 영어로는 그롤릭스라고 합니다. 얼굴이 매우 낯익은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기억해냅니다. 테릭! 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잠시 주저하는 이 순간을 타르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를 귀벌레, 즉 이어웜이라고 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귀 속에서 벌레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느라 다리가 저린 적이 있었다면 감각 이상증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증상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에너지나 의지가 없다면 다이아서니아를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어젯밤 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면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요. 다음번에 의사의 처방전을 읽을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그리폰나주가 너무 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괴발 쓴 악피를 가리키는 고상한 단어입니다. 물론 해리포터의 그리핀도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릎을 뜻하는 니와 기사를 뜻하는 나이트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앱성이라는 묵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상위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구글갱어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여러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런. 연필의 지우개 끝에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은 1858년부터 존재해왔는데 페룰이라고 불립니다. 페인트 브러쉬 솔을 나무에 연결하는 금속 부분의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멋진 무도의 복을 입고 춤을 추세요. 방금 스크루프를 들은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일 때 실크에서 나는 소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착지했을 때 5개의 점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퀸 컹크스를 원하는 거예요. 5개의 기하학적 무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점일 수도 있고 나뭇잎, 꽃잎일 수도 있어요. 창문 유리를 수직으로 분할하는 창살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는 먼틴입니다. 과거에는 유리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장식용입니다. 시력 검사표에 있는 EFP-TOZ 패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스넬렌 시력표라고 해요. 그걸 만든 사람인 네덜란드 안과 의사 허먼 스넬런의 이름을 따왔죠. 방 건너편에서 8번째 줄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시력은 2.0 정도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가 나누셈 부호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적인 이름은 오벨루스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때는 진실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구절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옆으로 누운 팔자처럼 보이는 무한대 기호의 이름은 렘니스케이트입니다. 지하철, 박물관, 공원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빨간색의 현재 위치 표시는 전화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오 로케이터라고 부릅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흰 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플로엄 번들이라고 하는데 바나나 식물의 채관부 조직입니다. 블랙베리와 산딸기는 여러 개의 작은 돌기들이 모여 있어요. 네,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드루플렛이라고 합니다. 복숭아, 사과 등의 과일을 먹을 때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먹지 않고 남기는 부분들이 있죠. 복숭아씨, 사과씨, 껍질 등을 통틀어서 청킹이라고 부릅니다. 탁구채의 오돌토돌한 돌기를 핍스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핍스가 짧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핍스가 길면 공을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다네요. 포크의 뾰족하게 갈라진 부분은 프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리키는 다른 말로 타임도 있어요. 포크가 샐러드, 디저트, 해산물을 먹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기를 불에 구울 때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갈래의 수와 길이가 다릅니다. 병을 채울 때 약간의 얼리지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용기 윗부분과 안에 든 액체 사이의 공간 말이에요.
고양이의 바이브리쉬는 정말 귀엽죠? 수염을 가리키는 어려운 단어인데 개, 쥐, 그리고 다른 포유동물의 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바이브리쉬가 없는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보통 치약을 사용할 때 한 너드리면 충분합니다. 칫솔에 짜는 물결 모양의 치약 한 덩어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피자 애호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코르니시오네는 소스나 치즈가 없는 크러스트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즈가 든 코르니시오네를 선호하죠. 세 줄이 표시된 아이콘이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열 때마다 여러분은 햄버거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노래에 등장하는 무의미한 라라라는 보커블이라고 합니다. 만약 노래에서 내 손 잡아줄래가 내 손 잡아줄래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몬데그린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가 전혀 다른 말로 들리는 경우를 가리키죠. 좋은 재단사는 완벽한 진동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팔이 들어가는 구멍을 가리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콜리워블이라고 해요. 지금 눈을 감고 손으로 두 눈을 누르시면 안내 성광이 보일 거예요. 안구에 압력이 가해질 때 번쩍이는 불빛입니다. 모든 칠면조는 스누드가 있어요. 부리 위 이마에 달린 붉은색의 살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저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체스나 틱택토 같은 게임에서 어떤 수를 두든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판국에 놓였을 때 추크츠방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망한 거죠. 만약 오타를 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잘못 들었는데도 구절이 여전히 이치에 맞는다면 에그콘을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립싱잉을 한다고 말했는데도 듣는 사람은 립싱킹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상황 같은 거요. 영어 알파벳에는 티틀이 있는 글자가 2개 있어요. I와 J 위에 있는 작은 점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아마 벨트에 키퍼가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키퍼가 망가지면 새 벨트를 사야 합니다. 버클 옆에 있는 이 고리가 벨트 끈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죠. 완불은 항상 가장 난처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회의의 중간, 조용한 시험, 감상적인 결혼식에서요. 바로 배가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쯤에 녹음하려고 할 때처럼요. 꾸르륵 꾸르륵. 조용히 해. 금방 밥 줄게. 쌀쌀한 겨울날 태양으로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비추어지는 따뜻함을 애프리시티라고 합니다. 눈을 녹일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해주죠. 비의 냄새는 공식적으로 페트리코어라고 불립니다. 습한 땅 덕분에 나는 냄새입니다.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어서 마치 임신부처럼 보일 정도라면 크레퓰런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표와 물음표를 섞은 것을 인테로뱅이라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다른 문장 부호들과는 달리 이것은 1960년대에 발명되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완불을 진정시키고 점심도 먹고 필트럼도 닦아야겠어요. 하지만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크레퓰런스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화장실이 가까이 있거든요.